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는요, 전립선 염부터 시작해서 뒤에 이제 성병까지 이제 넘어갈 텐데, 거기까지 다 배우고, 어, 여기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가 남성 생식기가 다 끝나서요. 이제 뒷부분은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신경계 파트로 이제 오늘 이번 차수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염은요. 우리가 전립선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건 전체 성인 남성의 5에서 10%가 이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립선염은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세균성 전립선염의 세균에 의해서 좀 생기거나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데 보통 세균성 전립선염은 요도로부터 상행성 감염으로 발생을 하거나 편도선염, 충치, 골수염자 같이 염증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거기에 이제 혈행을 따라서 돌다가 전립선에 안착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염증으로 이렇게 딱 이제 진화를 이제 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 원인균이 대장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콜라이다. 얘도 이콜라인데 여기가 그 연쇄상 구균과 같은 이제 gram 음성균이나 진균 등도 이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트리코모나스와 같은 원충류도 원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염의 이제 그 분류로 먼저 좀 보시면 급성과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좀 일단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성 전립선염의 급만성으로 좀 보시고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만성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 이렇게 해서 일단 네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우리 책 1671페이지에 보시면 전립선염의 분류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그 표를 일단 그냥 좀 볼까요? 표를 보시면서 정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까 세균성 일단 보셨었죠? 그런데 이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이거는 세균은 없어요. 세균은 없지만 염증을 보이는 경우에 이거를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중요하고,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런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없애주고 충분한 관찰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인데 증상은 없는데 정액 검사에서 우연히 염증이 이제 발견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그 불임과 같은 관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치료를 보통 요하지는 않는 게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전립선 염증은 있지만 별로 뭐 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서는요, 치료를 보시면, 보통 대증요법을 염증이 이제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정과 충분한 휴식 취하고 해열 진통제 사용하고 광범위 항생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베뇨곤란이나 급성 요로페색시나 이럴 때는 여기에 그 치골상부 천자나 요도에 돈요갈 삽입해서 소변 배출을 돕고요. 그리고 전립선 농양이 의심될 때는 그쪽으로 이제 경요도 절제술이나 이제 배농술을 좀 시행해서 이제 농을 빼주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때도 이제 항생제 치료를 좀 하시는데 항생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12주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소염제를 병용하는 것이 좀 유용할 수 있겠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요. 정기적으로 좌욕을 해주시면 좀 좋고, 만성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사정이라는 게 그 사정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만성 비세균성일 때는 항생제 치료를 이것도 한 4에서 8주간 정도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전립선 마사지를 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온열 치료를 이것도 이제 적용을 하시면 이제 좀 좋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알파 차단제, 골격근 이완제, 그다음에 진통제 이런 약들 투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피드백 등 물리치료, 체외 자기장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증상과 이제 치료를 동시에 이제 좀 보셨고요. 자, 여기에서 진단을 일단 보실 때는 병력 조사와 신체 검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전립선에 이제 진단하고 위쪽에서 봤듯이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 전립선이 좀 심하게 부어 있고 통증이 심하면서 단단하게 촉지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전립선염은 흔히 이제 비뇨기 증상을 좀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 요 성분 검사와 요 배양 검사를 이제 실시해서 항생제를 이제 정하게 이제 되겠고요. PSA 검사하면 이 수치가 좀 상승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전립선 분비물을 이제 전립선을 이제 마사지를 해서 이제 좀 얻어내 가지고요. 그거에서 이제 검사는 이제 진단에 이제 좀 유용하게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비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있잖아요. 이거는 전립선 마사지나 요도 내 카테터 삽입이 원칙적으로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과 직장 수지 검사에 의한 이제 촉진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만성 전립선염은 소변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요속 검사, 잔뇨랑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검사, 전립선액 검사 등으로 이제 한다는 내용들을 이제 있고, 그 이제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런 검사들을 하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 및 간호는 아까 그 표에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책 1672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은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경 기능 장애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기능 장애는 음경이 이제 뭐 포경이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포경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그 보통은 이 포경 껍질이 껍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귀두가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이 왜 회음부 간호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귀두를 이렇게 뒤로 뺏겨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소독액으로 이제 닦아주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신규 간호사 가면 이제 좀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입구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포경 수술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요. 좀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뒤로 당겨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 포경 수술의 개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경 수술이 안 됐는데 좀 젊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약간 북한 사람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도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포경은요, 이 포피가 이렇게 포피 반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의 치료는 그냥 포경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컴시전을 해서 이제 벗겨주면 되고요.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끼면서 이게 냄새도 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위생적일 수가 있고 염증의 찬스가 올라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경 수술을 해주시는 치료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돈 포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포피가 귀두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요. 이게 귀두 혈류를 압박하는 건데, 지난번에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우리 내환자는 아니었고, 내환자는 맞구나. 내환자는 맞는데 이전 듀티에 이제 이 사건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 포경이
안 되어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인턴 쌤이 와가지고 이제 폴리를 인서션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포피 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당기고 소독을 열심히 하고 꼽고 원래대로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에 폴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가 좀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가 뒤로 이렇게 반전되어 있던 포피 껍데기가요.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귀두를 이제 목을 조른 거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혈류가 압박이 되면서 귀두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안 돼갖고. 그래갖고 얘가 팅팅 부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비뇨기과 선생님 오시고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턴 선생님 이제 완전 뒤지게 혼나고 뭐 간호사도 사실은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좀 왔다 가면 하여튼 내 환자는 내가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누가 왔다 가면 이렇게 원래대로 다 되어 있는지를 빠른 속도로 이제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완전 우리가 뭐 이렇게 행위를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케어 위치에서는 조금 우리도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그래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받고는 거기다 막 이렇게 비뇨기과 선생님 와가지고 막 뭔가 처치를 하고 이제 로 가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감돈포경 다시 보자 감돈포경 이거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맞고 치료하는 이제 것들은 포피절개소에서 서컴시전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컴시전 하게 되면 보통은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일부러 좀 하잖아요. 뭐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한다. 그래서 하고 옛날에는 뭐 이게 좀 심리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아픔을 좀 본인 못 느끼게 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신생아 때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신생아실에서 좀 약간 뭐 굳이 왜 애긴데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 3, 4학년 때쯤 한 요때쯤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좀 말귀 좀 알아먹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좀 케어가 좀 이제 본인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쯤 되는 3, 4학년 때쯤 이제 좀 시행을 좀 하고 여름 방학보다는 이제 겨울 방학 때쯤 와가지고 좀 많이 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 하게 되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발기가 이렇게 오전에 이제 머닝 이럭션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꼬매놨던 데가 우두두두 다 터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오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응급실에 이제 아저씨 한 명이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지금 와야 되겠다고 막 그러길래 아니 내일 오시라고 우리 지금 와봐야 별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 아니래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어서 좀 풍선만해졌다고 막 계속 표현을 하길래 일단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프다면서 왜 그렇게 막 스키니진 같은 걸 입고 오셔가지고 벗는데도 엄청 힘들게 이제 벗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와 정말 완전 정말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이제 좀 터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꼬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근데 이제 그 안쪽으로 좀 터지면서 그 혈류가 안쪽으로 좀 고이면서 이렇게 문제가 좀 돼서요. 좀 치료해주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제 뭐 내일 아침에 오시라며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는데 그 스키니진을 다시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환의 바지 빌려줘가지고 내일 꼭 가져오시라면서 빌려주고 가지씨 그렇게 입고 갔었던 게 기억이 좀 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1, 2주 후에 성생활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상처가 다 났고 이제 완전히 다 나은 다음에 이제 성생활은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음부포진 이제 STD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음부포진에서 성기 헐페스다. 그래서 헐페스는 우리가 그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헐페스 타입 1은 해서 입가에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타입 1. 그다음 타입 2가 이제 성기에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진짜 이제 그냥 이제 비대면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그냥 하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 이게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실게요, 그냥. 이거 보시면 엄청 아프겠죠? 진짜 아파요. 예, 입술에 나도 엄청 아프잖아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아프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진짜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치료 잘 받고 괜찮아지냐?
안 괜찮아져요. 입술도 막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고 막 시험 기간 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발이 좀 이렇게 잦다. 이렇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제 재발된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허피스 심플레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항염제 그게 아니고 이게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투여를 해서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투여를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독 나와 있는데요. 매독은 시피리스 해서 매독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걸려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그리고 이게 워낙 장기로 일단 가서 매독을 VDRL은 수술 전에 이게 혈액 감염이니까 바로 이렇게 모든 검사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STD의 이제 대표 질환인데 일단 원인균 보시고요. 진단검사는 이제 VDRL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1, 2, 3기로 나누어서 일단 나와 있고, 여기에서 1, 2, 3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한 번씩 시험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기 매독 때는 연성 하감이라고 해서요. 무통성 궤양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침범 후 약 3주 후에 좀 생기고요. 이게 6주 후에 이제 자연 소실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일기 매독에 뭔가 이렇게 연성하감이 생기는데 그림을 제가 뒷페이지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연성하감은 이렇게 성기 주위에 이렇게 패이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처음에 좀 아프긴 하지 이게 좀 이제 아팠으면 좀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아프지가 않잖아요. 무통성 이렇게 궤양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예. 일단 버텨보다가 6주가 지나요. 자연 호전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 괜찮아졌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졌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감염성이 이때 이제 완전 감염을 쫙 이제 주변에 이제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샥 가라앉았다가 이제 2기가 쫙 나타나는데 이게 6주 후부터 이제 6달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피부 발진이 이렇게 나타나 장미진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편평 콘딜로마 이런 증상 편평 콘딜로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유행성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얘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얘도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기가 이렇게 이 장미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독진, 장미진에서 이렇게 손바닥과 이런 피부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것도 이제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일단 쭉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났더니 뭐지? 뭐 이러고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3기, 이제 후발. 그래서 얘가 이제 오래오래 있다가요. 이렇게 3기가 이렇게 생기는 게 오래오래 있다 나타나요. 그래서 1년이나 수년기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내부 장기나 이제 뼈에 침범을 해서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뭐 이런 데까지도 이제 다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매독이라고 이렇게 5에서 10년 후쯤 나타나서요.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뇌 증상, 혈류관 섬유증과 혈관 폐색, 실어증, 반신마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10년이나 20년 후쯤에는 말기형 신경매독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척수 침범, 마비성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독은 여기에서 여기 증상 굉장히 이제 기수별로 해서 증상 중요한 거 요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이제 페니실린 주사 일단 막았는데 여기에 페니실린이 이제 과민한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구 투약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치료는 처음 6개월 동안은 2주 간격, 다음 6개월 동안 매달, 그리고 다음 4년간은 3개월마다 매달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추적 관찰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질은 고노레아라고 해서요.
레아는 뭔가 이렇게 흐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왜 콧물 라이노레아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흐르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도 끝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농성 이렇게 농성 분비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성기 사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 남성 생식기 장애 그 앞쪽 부분에 이제 사정을 할 때 이제 외부의 생식기가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한다. 뭔가 이렇게 뭐 외형을 본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기를 눌러본다. 그래서 요도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파악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임질과 관련 이런 것들 이런 STD 관련해 가지고 뭔가 분비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균은 나이지리아 고노레아라는 이제 균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 번 성교로 약 많게는 50%까지 감염이 되는 굉장히 감염력이 높은 질환이고요. 잠복기는 한 2일에서 한 8일 정도 된다고 하고 증상은 3일에서 5일 정도 증상이 발현되면서 늦게까지는 한 17일 정도까지도 지연이 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증상은 굉장히 이제 불타는 듯한 이 자결감, 소변을 울 때마다 으아 이렇게 지직하면 이제 그런 통증을 그러니까 전기 오는 듯한 느낌들을 가지는 소변 볼 때마다 이런 느낌들, 자결감이 느껴지고요. 그다음 배뇨 곤란해서 이제 통증들, 그다음에 농성 분비물, 요도구 부종, 그리고 항문 성교. 만약 이 상태인데 임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항문 성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임균, 이 농을 항문에다 쫙 이렇게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농을 만약에 구강 성교를 한다. 그러면 입 안에다 이렇게 바르고 나오면서 구강 임질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성의 한 10에서 22%는 이런 징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균에 감염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 상대방 파트너에게 이제 감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구강성교도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질질 나오는데 뭐 이렇게 구강성교를 했겠어요? 예, 그 모르고 했겠지, 설마.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입 안쪽에 이렇게 다 이제 그 감염을 시켜놓는 거고 특히나 여성의 80%는 임질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왜 이렇게 그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 임질에 걸린 분이 한 분 다녀가셔가지고 본인이 감염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의 보호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감염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 치료는 페니실린계, 그러니까 뭐 피페라실린, 또 뭐냐, 아목시실린,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약들은요, 내성이 강해가지고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뭐 스펙티노마이신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요 그 세파로스포린 계열들 이런 약물들이 되게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세파로스포린 계열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약이에요. 뭐 세프라딘, 세프테졸, 세프타지딤,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세프 뭐 시기가 붙어 있는 건 다 세파로스포린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 봐가면서 이제 세대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1세대나 2세대 해가지고 이제 약을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나름 또 이거는 임질은 나름 또 항생제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와서 치료만 잘 받으면 되고 특히나 그 파트너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성에서 80% 없댔잖아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꼭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같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꼭꼭꼭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치료가 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 불임이라든지 요도 협착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잘 받도록 이게 해야겠습니다. 자,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이렇게 균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임균과 동시 감염이 좀 많다. 증상은 남성에서는 비임균성 요도염 이 있고 그다음에 이 소양증 이제 배뇨통 농성 분비물 이제 똑같게 보이고 있고요. 여성에서는 자궁 경부염이 있는데 주로 이제 무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이런 약들, 그다음에 뭐 임산부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에리스로마이신 약 쓰고 있고요. 이것도 STD는 거의 불임과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불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관염, 그다음에 만성 골반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트리코모나스는 요 트리코모나스 바지날리스라는 균에 의해서 일단 감염이 되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강한 전염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성에서는 심한 악취, 농성 분비물 소양증, 이렇게 발열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요. 남성에서는 이것도 이제 무증상이거나 또 이제 요도염 증상들을 좀 보이면서 발적이나 분비물 증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메트로니다졸을 7일 정도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되겠고 임산부일 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조기 양수 파막도는 조산의 원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글버글버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죠. 자, 사면발이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요런 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고요. 이거는 기어다니기 때문에 소양증이 있고 흡혈을 얘가 해요. 그래서 흡혈 부위에 푸르스름한 피부 변화가 이제 수일 동안 지속이 좀 될 수 있다. 얘는 이제 이거 이제 벌레잖아요. 네. 벌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살포하고 이제 면도를 다 해가지고요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의복이나 침구류에 또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수 세탁을 이제 하시고 잘 말려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첨규성 콘딜로마 곤지름이다 해서요. 사마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HPV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그 각화 과다증, 사마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마귀 치료 때 보통 전기 소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냉동 치료법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페니스에 이렇게 나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여성 성기에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음경 질환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부터 볼게요. 자, 음경암은 비교적 드물게 이제 발생하는 암인데, 음경암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이제 편평 상피세포암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전체 음경암의 이제 9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얘를 이제 피부암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한 60대가 한 28.8%로 가장 이제 많고요. 주로 이것도 이제 고령의 노인에게서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얘도 암이다 보니까 암이 양성과 악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성은 어디 전파가 안 되는 거지만 악성은 이제 이게 주로 림프절로 좀 전이가 많이 되면서 원격 전이는 혈행성으로 폐, 간, 뼈 이런 쪽으로 다 침륜이 되면서 얘도 암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전이 되는 거를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경암은 보통 원인이 좀 그 개인 위생과 좀 관련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결한 위생 상태, 이제 폭염 상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폭염 수술을 웬만하면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경암 발생률이 좀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뭐 거의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제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이제 감염이 됐거나 그리고 이제 흡연, 노화, 음경건선 방사선 치료 병력, 음경건선에 이제 방사선 치료 병력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음경암의 이제 증상은요, 이게 무통성 피부 병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귀두 쪽에 붉고 단단한 이제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의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피부 변화가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무슨 성병인가? 뭐지? 뭐 이러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지식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암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아서 이거 좀 약간 좀 방황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좀 늦게 이제 좀 되는 그 진단이 좀 지연이 되는 예,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음경 병변 이외에도 이제 국소 통증이 있고 빈뇨, 배뇨통,
요실금 이런 이제 배뇨 증상과 냄새나는 분비물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음경암은 서해부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면서 서해부 림프절이 좀 단단하게 촉지가 좀 될 수 있고요. 하지 림프액의 순환이 초래돼서 이제 림프 부종도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단은 이제 음경병변이랑 서해부 림프절에 대해서 이제 시진, 촉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체 검진을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국소 마취해서 일부 떼내고 그 나머지 일부 떼낸 거를 가지고 생검 바이옵시를 하면 이제 완전 확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진단이 되면 전이성 유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CT라든지 MRI 방사선 동의 검사 해가지고 이제 병기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요, 뭐 얘도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방사선요법, 항암 화학요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고 수술이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암의 병기와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절제, 전기 건조법, 소파술, 냉동절제술,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음경을 이제 잘라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좀 전이 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이게 건 이제 좀 한 3분의 2쯤 음경이 절단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이 남성 생식기계는 남성의 자존감과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살의 위험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를 꼭 케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환염은요. 고환염은 임질 매독 이런 거 같은 폐렴, 계력 이런 것들에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생기고 그다음에 이하선염 그렇죠? 이 멈프스 여기 요귀 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하선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게 요게 이제 뭐 보통 이게 이 이하선염 볼거리를 알았을 때 그죠? 볼거리를 알았을 때 치료를 잘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 고환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염증이 잘못되면 이렇게 이 불임으로도 이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염은 염증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증상은 염증이기 때문에 부종이 좀 생길 수 있고 심한 통증이 있고요. 노지와 보미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환 양측이 다 이렇게 고환염이 오게 되면 고환 위축과 섬유증으로 나님이 좀 생길 수가 불임증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치료하고요. 치료는 항생제 치료하고 여기에 이제 침상 안정 얼음 주머니 적용해가지고 이제 안위를 좀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고환염은 비뇨기계 감염의 합병증과 이제 성병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부고환염도 심한 음낭 종창을 좀 이렇게 있으면서 얘도 발적이 있고 이제 통증이 엄청 심하다. 치료도 이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하고요. 여기 찬찜질, 좌욕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4주간 무거운 것을 들거나 흠주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가라앉고 이제 4주 이후에 성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이게 계속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고환 종양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맥류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그 정맥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여서 젊은 남성에게 좀 호발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정자 감소증 때문에 이제 불임을 좀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되게 우퉁부퉁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서 있을 때 더 압력을 받으면 더 심해 보이겠죠. 치료는 정맥류 절제술을 좀 시행을 하고 이게 커져 있고 혈액이 그 안쪽으로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되게 불편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낭을 좀 지지를 해주시면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막아주시 좀 이제 서포트를 해서 불편감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낭 수종은요, 고환 초막 안에 액체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지난번에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안쪽에 이렇게 툭 터트려가지고요, 이렇게 곡반을 받았는데, 곡반, 그 큰 사이즈 곡반 안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바지를 어떻게 입고 이렇게 병원에 오셨지? 뭐 이렇게, 막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완전 커져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원인이 음낭수종의 대부분의 이제 원인은 이제 암 때문에 좀 생길 때가 좀 많아요. 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은 좀 느껴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불편감, 완전히 막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얼마나 좀 불편하겠어요. 둔한 통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풍선에 물들은 느낌, 이런 이제 부드러운 무통성 덩어리, 이런 물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흡인을 해서 이제 빼거나 아니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인시전을 줘서 물을 이제 쭉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액류라고 해서요. 이제 그 고환이나 부고환의 이제 낭종으로 여기에 이제 낭종 안에 이제 죽은 정자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정액류다 이렇게 되면 주로 무증상이고 해서 치료는 이제 정액류 절제술 해서 요걸 떼주시면 되세요. 부고환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생성돼 있는 거 이거 이제 떼주시면 되는 거고 잠복고환해서 선천적 생식기장에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 안에 있으면 이제 고환암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환 자가 검진 물론 요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병원에서 대부분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복고환은 이제 바로 걸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학령기 이전에 이제 시술을 하시면서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의료에 접근이 좀 잘 안 됐다 이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불임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고환암이 생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렇게 치료는 이제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는 시술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고환염전이라고 해서요. 염전에서 톨전 되는 거잖아요. 난소도 이렇게 톨전 돼서 색깔이 시커매가지고 응급으로 빨리 수술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요게 이제 확 이제 돌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돼 있는 거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여기 이제 여기가 이렇게 스크루툼 안에서 여기를 이제 인시전을 해서 여기를 이제 꺼내서요. 빨리 이걸 풀어가지고 빨리 원래대로 해서 잘 이렇게 넣어주는데 고환 고정술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처치 안 해주면 고환이 죽겠죠. 자, 이제 고환암인데요. 고환암은 15에서 40세 사이에 이제 젊은 남성에서 이제 호발하는 악성 종양이고요.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아까 봤듯이 잠복 고환에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고요. 고환 자가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이제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겠죠. 자, 이제 생식세포 종양이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생식세포 종양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비생식세포 종양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아주 나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 증상은 고환암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빠르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 이게 어, 이렇게 진단 검사는 HCG와 AFP가 이제 상승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전이 속도가 워낙 이게 빠르게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전이가 되고 막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환암은 생검은 하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꼭 안 된다는 것들은 또 기억을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치료는 똑같이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 그다음에 수술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고환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고환 절제술 후 간호는 여기에 최소 3주 동안은 부종 조절을 위해서 이제 음낭 지지해 주시고 이제 좌욕 실시해 주셔야 되겠고요. 4주간은 무거운 물건 들기 금지해 주셔야 되겠고 6주간 성생활 금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 고환을 다 떼내는 거기 때문에 암 수술하기 전에 정자를 빨리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혹시 이제 이세를 또 이렇게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자를 빨리 이렇게 잘 냉동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되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네,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였죠. 자,
양성전립선 비대증으로 경요도 전립샘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간호중재로 오른 것은 치골상부의 온찜질한다. 항문 개폐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장 체온을 측정한다. 방광을 증류수로 측정한다. 수술 직후에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수분을 제한한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네, 치골상부의 온찜질을 실시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대망의 이제 또 남성 생식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두 파트가 끝났죠. 이제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신경계 파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